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미국 여성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닌 중국 여행 중 현장을 목격한 그녀는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큰 한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리사 한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리사 한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더 타임즈의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오가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것이 제 일상이죠. 리사, 아시아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딱이야. 특히 중국과 한국의 현대화 과정을 비교하는 프로젝트 어때? 편집장 마이클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타임즈의 특집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발전과 현대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두 나라를 직접 방문하는 기회였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안에는 개인적인 의미도 컸어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할머니는 상하이에서 태어나 문화혁명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죠. 어릴 적 할머니는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비록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피 속에는 언제나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지도 몰라요. 출발 전날 맨해튼 아파트에서 짐을 싸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권과 카메라 장비 사이에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상하이의 어느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께서는 그곳을 늘 진짜 고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인류 문화학 지식이 이번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동료 제임스가 건넨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에서 배운 문화 비교 연구 방법론은 분명 현장에서 유용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배운 지식과 직접 체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촬영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먼저 중국 상하이에서 일주일, 그리고 서울에서 일주일. 두 나라의 도시 문화,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발전 양상을 비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더타임즈의 독자들에게 동아시아의 생생한 현실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할머니의 이야기 속 중국을 직접 볼 수 있겠네요.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류학자로서의 객관적 시선과 중국계 미국인으로서의 개인적 감정이 어우러질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공기를 마시며 자란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상하이, 할머니의 고향.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카메라를 꺼내 공항의 풍경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푸동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터미널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와, 중국 정말 발전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세계 경제 대국의 면모가 공항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첫인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다리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상하이는 뉴욕과 다를 바 없는 세계적인 대도시였어요. 더타임즈 독자들에게 보여줄 멋진 이야기를 찾게 될 거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내일의 일정을 그려봤습니다. 난징거리 탐방, 현지 음식 체험,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중국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관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상하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활기찬 도시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감탄하며 서 있다가 오늘의 첫 촬영지인 난징 거리로 향했어요. 난징 거리는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라고 하네요. 택시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문화 인류학 지식을 떠올리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의 현대 도시 문화를 관찰하고 싶었어요. 더타임즈의 독자들에게 생생한 중국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난징 거리에 도착하자 화려한 간판들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숍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첫인상은 분명 활기찬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에요. 카메라를 들어 거리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불과 20분 후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 다가가 보니 두 남성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러다 다치겠는데.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마치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죠? 경찰은 없나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물었지만 그저 무심한 눈길만 돌려줄 뿐이었어요. 결국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신가 보네요. 이곳에서는 그냥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요. 남의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당신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따뜻한 이웃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처음으로 제가 상상했던 중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진정이 되자 다시 거리를 걸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현지의 유명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리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뉴판이 전부 중국어였습니다. 영어 메뉴는 물론 사진조차 없었어요. 혹시 영어 메뉴가 있을까요? 종업원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중국계이지만 정작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제 현실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항상 중국어를 가르치려 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결국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남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침을 뱉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먹던 음식의 뼈와 쓰레기를 바닥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종업원에게 물었지만 그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여기서는 흔한 일입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중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 걸까요? 갑자기 할머니의 고향에 대한 기억이 미화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문화 상대주의를 떠올리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현대 중국의 일상이라면 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해. 다음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 입구로 향하며 이 여행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 지하철 안에서 펼쳐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난징거리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직업적 사명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타임지의 독자들에게 중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지하철은 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진짜 상하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자 수많은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의 러시아워도 경험해봤지만 이곳의 혼잡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입장권은 어디서 사야 하지? 주변을 둘러보니 자동 발매기가 보였어요. 영어 옵션을 찾아 겨우 표를 구매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후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문이 열릴 자리에 몰려들어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다들 차례대로 타면 되는데.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들었고 저도 그 물결에 휩쓸려 안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으악. 이러다 다칠 것 같아요. 가까스로 열차 안으로 들어왔지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빽빽했어요. 카메라를 제대로 쥐고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열차 안에서는 견디기 힘든 악취가 진동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 했어요.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몸을 비틀더니 세상에, 그 남성이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겠죠? 하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지하철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저함 없이 용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충격과 공포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의 눈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정도의 반응뿐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는 자부심도 더타임지의 프로 사진작가라는 자신감도 산산조각 났어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카메라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감정은 복잡했어요. 이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나라가 이런 곳이었다고?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아름다운 중국의 이야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진정해, 리사. 이건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심호흡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 용기를 내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직 취재해야 할 곳이 많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징거리의 화려한 간판들, 붐비는 상점들, 그리고 길거리 난투극에 휴대폰을 들고 구경하는 사람들. 레스토랑에서 테이블 위에 침을 뱉는 손님들. 지하철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차마 카메라에 담지 못했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어요. 더타임지에 이 사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제 앞으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 같은데 여행 중이신가요? 네,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에요. 중국이 어떤가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적으로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현대화된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적 발전 사이의 괴리. 표면적 현대화와 내면적 가치관의 충돌.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다음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은 주자자오 수양 마을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마을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 후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만약 그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과연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에 이런 중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과 오늘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지만 몸은 무거웠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사명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오늘은 주자자오 수양 마을을 방문하는 날이에요. 어쩌면 도시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은 기대를 품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현지 가이드를 고용했어요.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씨. 저는 오늘 가이드를 맡은 왕입니다. 젊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함께 택시를 타고 주자자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주자자오는 중국의 전통적인 수양 마을로 약 9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운하와 석교,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왕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동아시아 전통 마을의 구조와 특징들이 떠올랐습니다. 상하이의 현대적인 풍경 속에서 진정한 중국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가 커졌어요. 1시간쯤 달려 주자자오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티켓을 구매하고 마을로 들어서자 운하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였어요. 아름다운 운하에는 플라스틱 병과 과자 봉지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전통 가옥 앞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어요. 왕씨, 여기 청소는 안 하나요? 아침에 한번 하긴 하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요. 그의 대답은 썩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관광객들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전통 건물의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행동이 허용되나요? 사실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태도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외국인이네. 여기 봐봐, 특별히 좋은 물건이 있어. 영어로 외치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통 공예품이라며 보여주는 물건들은 대부분 조잡한 대량 생산품 같았어요. 가격을 물었더니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데요. 좀 깎아주실래요? 흥정을 시도했지만 상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안 사려면 그냥 가. 시간 낭비하지 마.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가게로 이동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상인들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너 중국인인데 왜 중국어 못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가슴이 아팠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중국인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곳에서 저는 그저 못 배운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현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테이블은 지저분했고 바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왕 씨, 이게 정상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식사해도 되나요? 미국에 비하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선 일반적인 일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문화 상대주의를 떠올리며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기본적인 공중위생과 예절의 문제까지 문화적 차이로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마을의 중앙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바지를 내리고 광장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게 했어요. 세상에, 저기 화장실 있는데요. 놀라서 외쳤지만 왕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아이들은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회적 규범과 공중의식의 부재였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정말 현대 중국의 모습인가요? 왕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중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의 솔직한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에 이런 중국의 이면을 담아내야 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포장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마을을 오후 내내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 속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저를 실망시켰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공공장소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틀간의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기억 속 중국은 이미 사라진 것일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좀 더 일찍 바꿀 수 있을까요? 리셉션에 물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3일을 앞당겨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국도 비슷하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곳보다는 나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창문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더타임즈의 취재는 계속되어야 했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전문가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어요. 선입견 없이 한국을 바라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어떨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터미널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변화를 느꼈어요.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 세련된 디자인,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놀라운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안내가 완벽했고 동선도 명확했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아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친절했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했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안내 데스크에 물었더니 직원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 철도가 가장 편리하다고 했어요. 열차는 매우 정확하게 운행되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서울역까지 약 43분 소요되고 그곳에서 지하철이나 택시로 호텔까지 가실 수 있어요. 안내를 받고 공항 철도로 향했습니다. 티켓 구매도 쉬웠어요. 자동 발매기에 영어 옵션이 있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중국 지하철에서의 아수라장 같은 경험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세상에 열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쾌적할 수가 있나요?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에어컨도 적당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청결함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도 감탄했습니다. 정돈된 도시 경관, 깔끔한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녹지대까지. 하버드에서 도시계획을 부전공했던 저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광경이었어요. 이런 도시 설계는 정말 선진적이네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영어 안내가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안내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체크인 과정도 신속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리사 한 씨, 미국에서 오셨네요. 더타임즈 취재차 방문하셨다고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친절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갖게 된 걸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봐야겠어요. 과연 이 첫인상이 계속 유지될지.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광장시장과 한강공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현지인들의 실제 일상을 중국에서처럼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더타임즈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중국과 한국, 이렇게 가까운 두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하룻밤 새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을 향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몰랐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제 인생관과 정체성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거였어요. 그리고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거리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가볍고 설레었어요. 오늘은 광장시장을 먼저 방문해 볼까요? 서울 관광 가이드북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고 했어요. 현지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 프론트에 길을 물었어요. 광장시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신호등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노인이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불문율처럼 모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니. 종로 3가역에 도착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다양한 식품, 의류, 생활용품이 즐비했고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고 가세요. 시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먹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빨간 떡볶이, 노릇노릇한 호떡, 금빛 튀김 등이 저를 유혹했어요. 이건 뭐예요? 한 음식 가판대 앞에서 물었습니다. 비빔밥이에요. 처음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설명해 주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가격도 투명하게 말해주었고 바가지를 씌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인 아주머니는 음식을 건네며 김치를 덤으로 더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음식 많이 드셔보세요. 이런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중국 주자자오에서 경험한 냉대와 바가지 요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시장을 더 구경했습니다. 한 의류 가게에 들어가 스카프를 살펴봤어요. 가격을 물어보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이 가격이면 정말 싸네요. 네, 저희는 정직하게 장사해요. 단골 손님이 많아서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 아저씨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비즈니스 윤리와 상도덕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어요.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상업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나와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니.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이었고 그 주변으로 잘 정비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공원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거나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시민의식이라니. 벤치에 앉아 카메라로 한강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사진작가인가 보네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더타임지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예요. 오, 더타임지. 유명한 잡지죠. 서울은 어떤가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라니. 특히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 보여요. 노부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니 모두가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사회학을 공부할 때 배운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어요.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근처 한식당을 추천해 주셨어요. 인사동에 가면 좋은 한식당이 많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이라 영어 메뉴도 있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추천대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가시죠. 그는 인사동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고
좋은 식당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친절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정갈한 한식 메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된장찌개 세트를 추천합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어요. 직원의 추천대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 정성스러운 준비와 다양한 반찬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광장시장의 친절한 상인들, 한강공원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도 아낌없이 베푸는 친절함까지.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배려하는 시민들. 이런 모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더타임즈 편집장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남산타워와 강남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이런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대단하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 체험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오늘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오늘의 첫 목적지인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서울은 어떠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손님들이 좋은 인상을 받아가셨으면 해요. 택시에서 내려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꽤 길었지만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새치기 하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서의식은 이제 놀랍지 않게 느껴졌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남산타워까지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통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와,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이 있다니. 남산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산이었지만 놀랍도록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나무와 꽃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한마디로 환상적이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사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사진작가로서 이런 풍경은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연신 셔터를 눌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전망대의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깨끗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교육받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아끼게 됩니다. 그의 설명이 와닿았어요. 하버드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할 때 배운 실천을 통한 학습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결과가 이런 높은 시민의식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남산타워에서의 점심 식사도 인상적이었어요.
레스토랑은 관광지임에도 바가지 요금이 없었고 음식의 품질도 훌륭했습니다. 서비스는 전문적이었고 직원들은 세심하게 손님들을 배려했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 화려한 간판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맨해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남 거리는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켰어요. 세련된 사무실 건물들, 쇼핑몰,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달리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번화가인데도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횡단보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갔어요.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현지 서점을 방문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점 내부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외국어 서적 코너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다문화적 열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나라구나.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외부 문화를 흡수하고 존중하면서도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나라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로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강남의 번화가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쇼핑과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길거리의 싸움이나 소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정연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한 카페에 앉아 거리를 관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서울은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이렇게 번화한 곳인데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돼요. 그의 설명은 하버드에서 배운 사회적 압력과 동조 현상을 떠올리게 했어요. 공동체의 암묵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세계 이슈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수준 높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한 가지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즉시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양보했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일상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배려와 존중. 이 모든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더타임즈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 질서, 배려심 등 사회적 성숙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두 나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내가 찾던 나라야. 내 뿌리를 찾기 위해 중국에 왔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끼던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화적 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어떤 사회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일이니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담아야겠어.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극명한 대비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해볼 시간이군요. 노트북을 열고 중국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중국 사진들 난징 거리의 난투극을 구경하는 사람들, 레스토랑에서 테이블 위에 침을 뱉는 손님들, 쓰레기로 가득한 주자자오 수양마을, 무질서한 지하철역. 이 모든 장면들이 제가 느꼈던 실망감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한국 사진들, 깨끗한 인천공항, 질서정연한 지하철, 친절한 광장시장 상인들, 청결한 한강공원, 아름다운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전경, 세련된 강남거리. 모든 사진에서 발전된 도시 문화와 높은 시민의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타임즈 특집 기사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중국과 한국,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적절할 것 같아요. 메모장에 기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비교 문화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두 나라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양식. 중국에서는 개인의 편의가 우선시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청결과 위생의식. 중국의 도시와 관광지는 표면적인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부족했어요. 반면 한국은 도시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셋째, 상업윤리. 중국의 상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한국의 상인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를 중시했어요. 넷째, 타인에 대한 존중. 중국에서는 타인의 불편함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어요.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 문화적 발전의 속도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시민의식과 사회 규범도 함께 발전시켰지만 중국은 물질적 풍요만 추구한 채 정신적, 문화적 성숙은 뒤처진 것으로 보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화려한 고층 빌딩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풍경 뒤에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다. 이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터와 직접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었어요. 더타임즈의 독자들에게 이런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관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중국은 이미 사라진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공항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친절함이 계속해서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은 저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과 한국에서의 감동, 이 대비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한국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타임즈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저 자신에게는 새로운 연구와 탐구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국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고향은 당신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더 타임지 특집 기사의 결론을 구상했어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적, 사회적으로는 천지 차이다. 한국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낸 진정한 선진국이다.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현대화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이번 비교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은 끝이 났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겠어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타임지의 다큐멘터리는 분명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한국을 향한 세계의 시선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 리사하는 이후 한국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